그치.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파나크 박태현 팀장입니다. 박태현 팀장님인가?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한지훈 매니저입니다. 네. 지금 저희 월간 부동산 좀 찍어보려고 이렇게 박태현 이제 팀장님을 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일단 지금 현장 계시는 곳 현장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우선 부동산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손님들의 발길이 좀 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계약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전부터 했던 현장이죠. 파나크 오프레이티드 바이소 네. 생활 숙박 시설이고 네. 여름에 원래 생활 숙박 시설이 잘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양양 쪽이라든지 낙산 쪽이라든지 네. 뭐 제일 크게 유명한 게 인스케이프 양양이 네. 있었고 네. 여기는 영덕에 있는 파나크 오프레이티드 그렇죠. 바이소인데 네. 정계약서라고 하죠. 결과물. 그렇죠. 결과물을 봤더니 말도 안 되게 여기 되게 좋대요. 분양률이. 네. 그렇죠. 진짜 분양률이 현재 30%가 넘어가니까 1위예요. 지금 이 미분양 시장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현장에 지금 계시는 건 알지만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네. 오데라스의 방문도 뜸하고 네. 손님 자체가 좀 적네요. 우선은 저희 현장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크게 홍보를 하진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시행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썼죠. 네. 마케팅을 많이 안 네, 했다. 마케팅을 많이 안 했다. 이슈화를 네. 많이 안 시켰다. 그리고 호실이 적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나갈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2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근데 부동산 시장이 이제 너무 악재가 겹치면서 네, 지금 좀 힘들어지긴 했죠. 네. 하지만 지금 계속 죽고 계시거나 분양 현장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계약을 하고 가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다른 현장이랑 비교했을 때도 월등히 괜찮은 조건과 그리고 괜찮은 수익률과 네, 그런 것들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있어서요. 네. 뭐 금리도 있겠지만 네.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PF예요. 그렇죠. PF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PF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간략하게 말하자면은 시행사에서 이제 PF라고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하면은 이제 큰 은행사라든지, 네, 은행사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여의도의 뭐 신탁사, 네. 자산운용사 그렇죠. 이런 네, 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돈을 살짝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사업성을 보고.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 분위기가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PF 대출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막혔죠. 거의 막혔다고 보면 은행권은 되죠. 거의 없고 그렇죠. 자산신탁 쪽에서도 거의 보류하고 있고. 네, 지금 현재로서 PF가 나오는 현장들을 보면은 보통 시행사에서 돈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 PF를 받아놨거나 아니면 정말 입지나 현장이 괜찮아서 투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달 10월 달에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여의도예요. 그렇죠. 모든 분들이 관심지로 A급 현장지고 네. 말씀하신 대로 PF도 나와 있고 이제 분양만 청약일만 기다리고 있는 현장인데 네. 그런 현장 말고는 네. 다른 사업지들이 다 미뤄진다거나 진행됐던 것도 엎어진다거나 네. 아니면 조건부로 PF를 일으켜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방향으로 사실 그렇죠. 네. 분양이 없어요. 이게 헷갈리는 게 그냥 일반 PF 대출과 조건부 PF 대출이 있어요. 이제 일반 PF 대출은 사업을 진행을 이제 정상적으로 하는 거고 이제 조건부 PF 대출 같은 경우에는 분양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 이제 PF가 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PF 대출 조건부 PF 대출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이 안 들어졌다거나 분양률이 그 정도가 안 됐다. 그렇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를 왜 아까부터 전제 파나크를 먼저 말씀드렸냐면 여긴 시행사 자체가 자산신탁이잖아요. 그렇죠. 신한 자산신탁이죠. 네. 그럼 말은즉슨 사업성이 되기 때문에 자산신탁에서 돈을 아예 받고 시행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책임 준공까지 이제. 이게 되게 희귀한 매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자체가 사실 분양도 어렵고 아파트도 돈 있으신 분들한테 좀 대바겐세일 기간입니다. 엄청난. 네. 아파트 사기 좋죠. 가주택 가져가기 좋고 네. 오히려 더 기다리십니다. 그렇죠. 더 싸지기 위해서. 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되게 안 좋아요. 네.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세계 경기가 다 안 좋죠. 다 안 좋은데 이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네. 이 포인트를 조금 짚어야 될 것 같고. 우선은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간 지가 꽤 됐잖아요. 네. 지금 시점부터 뭐 거의 한 일주일 전부터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원화 가치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현금 보유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뭐 달러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다른 투자처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주식이나 코인 시장은 너무나도 변동성도 크고 특히나 이제 해외 주식으로 많이 몰리기는 하는데 정말 여유 자본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부동산을 보고 계시죠. 네. 그렇죠. 쳐다보고 있죠. 관망 정도가 아니라 매수 타이밍을 좀 보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르신 분들은. 그래서 자기 자산을 보유하려고 하지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네. 대신에 그러신 분들도 있죠. 이런 현상이 겹치면서 이제 아파트나 자기 자산에 이제 현금이 묶여서 더 이상 투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이 현상이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언젠가는 뭐 이제 올라갔지, 이제껏 올라왔으니까 이제 또 내려가는 시점이 있으면 이 내려가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모르잖아요, 저희가. 뭐 연준에서 발표하기를 내후년 중반쯤 지나면은 아마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물가가 안정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위험한 사람들은요, 지금 등기를 쳐야 되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금리기도 하고 네, 나가야 될 돈이 되게 많으니까. 근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2, 3년 뒤를 내다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아파트부터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다른 수익형 부동산들도 다 하락세를 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세요라고 강하게는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뭐 현금 보유의 시점이기는 해요, 솔직히. 왜냐면 더 좋은 물건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들고 있는 자만이 매수 타이밍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뭐 파나크 같은 현장이라든지 네. 좀 둘러보기 참 좋거든요. 사실 조용하니 그렇죠. 상담도 네. 받아보고 네. 얘기해보고 네. 좀 사실 저희는 밥 먹고 이것만 맨날 분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거 사셔야 돼요. 자, 아니면 이런 게 아니라 네. 뭐 잠깐 끊겼으니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자면 지금 저희가 취해야 될 포지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동산은. 우선은 경매 물건을 잡는 게 제일 좋죠. 맞아요. 지금 네. 엄청 많대요. 네. 경매장에. 그런데 경매라는 게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분양을 받고 경매 물건을 잡고 입찰을 하고 등기를 치고 근데 또 경매도 되게 위험하잖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지 모를 거니까. 그렇죠. 경매를 잘못 받으시면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곳에 가서 돈을 줘야 될 수도 있고 네, 그 해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건들지 못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잠시 나오는 금매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좋겠지만 솔직히 부동산 시장에 몸담고 있지 않는 이상 금매를 찾아보기에는 되게 기회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소액 투자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네, 그런 물건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10월 달은 네. 조금 자세히 찾아보자. 그렇죠. 자세히 좀 네. 물건지를 좀 찾아보자.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죠. 사실 네. 임장도 다니고 모델하우스 그렇죠. 다니고 네. 이게 저희가 경제적 자유를 원하고 월세가 들어오고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룰이 1주택, 1지산, 1생수, 뭐 1OP까지
그렇게 이 정도, 가져가면 이 정도 세팅이거든요. 네. 왜냐면 예전에는 건물을 사서 건물에 대한 수익을 받아가는 게 더 좋았었는데 뭐 네. 세금 관련 이쪽에 있을 때는 그쵸. 그냥 뭐 수익형으로 되는 거를 몇 개를 잘 분포를 해놔서 이게 한 월 1,000만 원 이상 세팅이 된다면 되게 좋아서 그러니까 여기 저희 강남에 있으신 분들은 다주택 포지션도 유지하면서 뭐 1생수, 2생수, 뭐 이지산, 그쵸. 뭐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주택수에 안 잡히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팅들을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세팅을 하는 건 좋은데 대신에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조건을 정말 잘 따져보시고 그쵸, 옥석가리기 네, 잘해야죠. 옥석가리기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나 현재 생숙 같은 경우에는 규제에서 너무나도 자유로운 상품이다 보니까 뭐 바닷가 뭐 관광지에 있는 생숙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도심형 생활용 숙박시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첫 번째로 따져야 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수익률 그렇죠. 수익률이죠. 네. 그리고 그 수익률에 좀 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더 봐야 될 것도 많고. 네. 그러면 도시명 생숙이라고 지금 일컫는 여의도 네. 2, 3, 4 네. 가칭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거기는 뭐 말할 게 있나요? 여의도인데. 그러니까 거기가 우려되는 부분 전 수익률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위탁 관리 업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브랜드인데 네. 뭐 대명이냐 뭐 어떤 무슨 뭐 호텔 브랜드냐에 네. 따라서 뭐 반얀트리냐, 인식이 다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은 해외 브랜드가 들어오면은 수익률 자체가 높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떼가는 수수료가 생각보다 큽니다. 네. 뭐 반얀트리라든지 메리어트라든지 네. 뭐 국내 브랜드가 들어오면은 솔직히 거기보다는 브랜드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잘 따져보시고 그리고 관광객들이나 이제 도심형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에 뭐 외국 바이어들이 많이 오는지 어떤 회사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숙소가 있는지 그- 노후가 됐는지 그 모델하우스를 찾아가서 여기서 뭐 관광객들이 얼마나 됩니다. 여기에 숙박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다. 이런 자료들은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직접 찾아보세요. 맞아요. 직접 네.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관광객들을 매기는 자료 자체가 다 달라요. 그렇죠. 통계 수치니까. 네, 통계 수치가 그 브랜드의 통계 수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지역의 통계 수치일 수도 있고 네. 네, 박 그런 팀장님처럼 것도 직접 가서 따져봐야 예약하고 잡아보고 네. 하루 숙박료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해야죠. 그렇죠. 역시 네, 직접 다녀야 돼요. 직접 다녀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의도 전체가 이제 떠들썩하니까 네, 뭐 지금 진입하셔도 솔직히 수익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크게 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 넣는 금액에 대비해서 수익률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대신에 시세 차익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죠. 네. 저는 반대인데. 왜요? 왜냐면 여의도 특성상 지금 제가 불꽃놀이 축제 때문에 호텔 잡아보려고 했더니 부르는 게 값이었고 그거 말고 이제 성수기 비수기 계산했을 때도 신규 호텔 같은 경우 최하 2, 30이에요 거의 하루 숙박료가. 그렇죠. 그거 대비했을 때 수익률은 상당히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좌지우지하는 게 위탁을 몇 년을 계약을 하는 거냐 어떤 브랜드가 하느냐에 따라서 숙박료 자체 단가가 10만 원짜리가 될 수가 있고 뭐 50만 원짜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몸담고 계시는 이제 소노 구 대명 리조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명 리조트라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가격도 머릿속에 다 있고 네. 뭐 16만 원 선, 20만 원 선 네. 이 정도가 있고 있어서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서 생활 숙박 시설을 이용하고 뭐 쉽게 생각하면 호텔이나 이런 걸 이용할 때 네. 우리가 인천 파라다이스 20만 원 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 하지만 분양이 언제 열릴지는 아직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주변에 어떤 경쟁 상품들이 있고 맞아요. 또 솔직히 뭐 법인 쪽에서 들어오면은 그렇게 크게 가격을 따지진 않겠지만 그죠? 개인적으로 놀러 가서 뭐 호텔을 잡거나 했을 때는 분명히 가격적인 측면도 많이 볼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누구나 좋은 곳을 가고 싶지만 그 금액이 너무 크면은 그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호텔들도 많이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점력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좀 정리해보자면 10월 부동산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그냥 안 좋다. 기다려야 된다.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그러면 10월 부동산은 네.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코인러의 입장에서 우선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지갑은 닫힙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월드컵도 있죠. 아 맞아요. 네. 월드컵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부동산이 지나고 나서 11월, 12월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솔직히 더 얼어붙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를 노려야 될 수도 있는데 아마 내년 2월, 3월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전체적인 시장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올해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날 좋은 가을에 모델하우스 투어 다니시면서 그쵸. 구경도 다니시고 대접도 좀 받으시고 이런 물건도 있고 저런 물건도 있고 보셔야 되는데 물건지가 많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지금 이제 열려고 준비했던 모델하우스도 닫히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좋은 물건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좋은 물건이 나오기가 힘들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물건지예요. 그래서 맞아요. 강남 논현동 오시면 여기 파나크 한번 구경하시고요. 여의도 오셔서 이제 아크로도 한번 모델하우스 구경하시고 그러면 딱 두 군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딱 그래서 가장 하이엔드군 1급지, A급지 이제 평당 1억대가 되는 그 가격대만 여기는 이제 소액 투자라고 볼 수 있는 뭐 그쵸. 4천만 원대인데도 2천만 원만 넣어도 계약을 할 수 있는 이 수익성이 보장된 네. 이 딱 두 개만 보고 비교하시면 2022년은 평안하다. 볼 게 없어요, 사실. 맞아요. 지금은 관망하는 게 최고죠. 네. 그리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기회가 됐을 때 얼른 잡으시고요. 네. 네. 그러면은 박태현 매니저님과 논현동 오셔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자기 원래 갖고 계시는 매물들이랑 뭐 부동산 어떻게 처분하셔야 되는지 상담 받아보시고요. 기존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계약하신 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리기가 힘들어요. 이미 계약하신 분들은. 근데 이제 뭐 생활형 숙박시설 뭐 파나크뿐만 아니라 다른 강원도나 부산이나 뭐 다른 지역에 뭐 계획하고 계시거나 좀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전화 주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저희 현장을 들이미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연락 주세요. 이렇게 월간 부동산 뭐 지금 시장이 안 좋지만 안 좋은 상황에서 또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한번 우리가 모색해보자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시죠. 네. 편집 잘하시. 편집 와 잘하시. 모르겠네. 그냥 자 인사할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